오늘 알아볼 사연은 터키의 한 남성이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간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부부를 만나면서 생긴 일들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태어나 터키인으로 살고 있는 쌤이라고 합니다. 고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휴학 중이며 전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저만의 버킷리스트를 채우며 귀중한 경험들을 해왔는데요. 저와 같이 젊은 세대들은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집이 어느 정도 부자가 아닌 이상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은 무리가 있는 일이죠. 그렇기에 저는 하루에 12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3개월간 저축을 하고 나서 모아놓은 돈을 여행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제가 이런 생활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취업 전까지는 가능한 많은 여행을 해보고 싶어서인데요. 물론 취업 후 사회인이 되면 지금처럼 한량의 삶은 꿈도 못 꾸겠지만요. 저의 부모님은 오히려 이런 저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응원을 해주고 있으세요.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한 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하시면서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연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웬만한 아시아의 유명한 나라는 대부분 가봤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의 나라들 그리고 한국 역시 다녀왔었죠. 사실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제가 받은 인상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하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터키와는 형제의 나라라고 칭할 만큼 가까운 나라라는 인식도 큰 몫을 했는데요. 일본과는 확연히 그 차이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터키에서 왔다고 하면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모두가 환영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국을 처음 방문했지만 한국인의 인상이 좋게 남았어요. 최근에 다녀온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직전에 다녀온 나라 역시 한국이었는데요. 한국을 마지막으로 아시아에 가보고 싶은 나라는 대부분 다녀온 저는 호주와 뉴질랜드 중 한 곳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지만 여행 경비 중 지출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은 바로 숙박 요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아시아도 거의 다 돌아봤겠다. 이번엔 숙박료가 들지 않는 캠핑 여행을 떠나보자고 마음먹었고 대자연으로 유명한 나라 중 호주와 뉴질랜드를 후보 나라로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래도 호주보다는 뉴질랜드가 자연 경관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 저는 뉴질랜드행을 결정했습니다. 캠핑용품은 대부분 터키에서 중고로 구입하고 딱 캠핑에 필요한 물품들 위주로 챙기면서 캐리어는 집에 놔둔 채 배낭 하나만 메고 저는 뉴질랜드에 입성하게 되었죠. 사실 여행을 돌아다녔던 경험 중 이번 뉴질랜드 여행 경비가 제일 적었습니다. 이제는 모아놓은 자금들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저는 아마도 이번 뉴질랜드 여행이 당분간 세계 여행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해서 도착한 당일은 시내 쪽 숙박업소에서 머물며 다시 한번 북섬 쪽에 위치하고 있는 타우포의 캠핑촌을 알아봤습니다. 숙소에만 있으니 배가 고파서 시내로 나가 저녁을 먹을 식당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저는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식당을 발견하고 굶주린 배를 채우러 들어갔죠. 저녁 식사 시간대라 그런가 빈자리가 보이지 않던 와중 2인석에 비어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온 식당이 외국인과 관광객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제 바로 옆 테이블에는 아시아인 커플이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마주쳐서 웃으면서 눈인사를 하고 뉴질랜드에서의 첫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저녁을 먹은 후 계산하러 카운터로 향한 저는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머니를 뒤져봐도 지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잘 되지도 않는 영어로 계산을 도와주는 매니저에게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려고 하던 찰나 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바로 아까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시아에서 온 커플이었어요. 제 지갑을 들고 있던 여성분이 그렇게 천사같이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10번 정도 한 후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공경해서 구해준 커플도 계산을 마치고 제 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지갑을 들어보이며 다시 한번 고맙다는 제스처를 한 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뒤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익숙한 언어가 들리더라고요. 오빠도 항상 지갑 조심해. 여기서 잃어버리면 신혼여행도 다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이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저는 최근에 다녀온 나라가 한국이었기에 반가운 마음에 다시 뒤를 돌아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국어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잘 먹겠습니다. 이 정도였기에 그나마 아는 표현으로 감사의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한국인 남편분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한국말을 할 줄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행히도 남편분은 영어가 유창해서 대화가 통했으나 제 짧은 영어로 저는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고 조금이나마 할 줄 아는 한국어는 고맙다는 인사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일이란 것은 모르는 일이라는 게 이때 만난 한국인 부부가 가까운 미래에 그것도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었죠.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저는 숙소로 돌아와 다음 날에 스케줄에 들떠 잠을 청했지만 계속하여 한국인 부부의 고마움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저는 장시간 버스를 타야 하는 이유로 일찍 출발하였고 해가 질 때쯤 목적지인 타우포 호수의 남쪽 부분에 위치한 캠핑장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의 대자연을 눈으로 보게 되니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대자연 속에서 캠핑할 생각을 하니 장시간 버스 이동으로 인한 피곤함도 날아갈 지경이었어요. 캠핑장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오는 도중 미리 장을 보고 사온 음식들을 꺼내 간단하게 요리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 아침이 밝았네요. 제 텐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캠핑카 한 대가 서 있는 걸 보고는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편하게 저렇게 캠핑카를 타고 다니며 뉴질랜드 곳곳을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저는 주위의 경관을 둘러보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가방을 메고 근처의 마트로 향했습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를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을 하려던 중 아무리 찾아도 가방 속에 지갑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했습니다. 부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다행히 여권은 가방 속에 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뉴질랜드 캠핑 여행은 시작하자마자 끝나는가 보다 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제 숙소인 텐트로 돌아왔을 때 아침에 봤던 캠핑카에서 사람이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맙소사! 오클랜드 시내에서 봤던 그 한국인 부부가 캠핑카에서 내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넓은 대자연 속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봤던 한국인 부부를 다시 보게 될 줄은 꿈도 못 꿨는데 말이죠. 차에서 내린 남편과 아내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인사를 하러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고 그 둘 역시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제 속은 지갑을 분실해서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어제 지갑을 찾아준 한국인 부부에게 또다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좋은 여행을 하길 바란다며 인사를 하고 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절망감에 휩싸인 채 캠핑장 근처를 둘러본 뒤 해가 지기 전에 텐트로 돌아왔어요.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오클랜드 공항으로 돌아가 비행시간을 변경해서 고향인 터키로 돌아가는 선택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늘은 그냥 하룻밤 묵고 내일 히치하이킹을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항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 텐트 안에서 잠을 청하려 누웠습니다. 그러자 바깥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인 남편이 저희 안부를 물으러 온 것이었죠. 저는 텐트 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까부터 인기척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걱정이 돼서 와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고 했으나 제 표정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계속 걱정하며 추궁하듯 물어오는 남편분께 저는 사실대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말했습니다. 남편분 역시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일단 같이 저녁이나 먹자며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신세를 지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너무나 미안했기에 정중히 거절했지만 남편은 어차피 음식도 많이 사서 다 못 먹을 것 같으니 우리 부부와 같이 식사하자며 저를 끌고 가더군요. 그렇게 저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여행하면서 제일 중요하고 잘 챙겨야 하는 것이 여권과 지갑, 핸드폰 등인데 그중에서도 지갑을 2번씩이나 잃어버린 바보라니. 하지만 아침부터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은 저는 바비큐 냄새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씨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도 저는 내가 과연 입장이 반대였다면 다른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니 쉽게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세계 어디든 위험한 곳과 위험한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어제 처음 본 사람을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도와주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분께 물어보게 되었어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는 건가요? 라며 질문을 하자 남편은 어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터키인이고 심지어 한국에도 관광하러 왔었잖아요.
한국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라며 저의 의문에 답변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잠시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 목적지를 헤맬 때 한국인에게 길을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이 자국에서 영어로 말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도 말이지요. 오히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가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인은 외국인을 배려해주기 위해 영어로 대화하려는 모습이 한국에 있을 때도 꽤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단지 단편적인 예가 아니라 한국인은 외국인이나 자국민에게는 어느 상황에서나 친절을 베풀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옛날 중국과 일본이 주위 아시아와 한국을 괴롭혔던 시대부터 6.25 전쟁을 겪으면서까지 한국은 터키를 도와주고 터키 역시 한국을 도와주는 형제의 나라가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날 때쯤 한국인 부부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떠나는데 그동안 캠핑카를 타고 같이 다닐 생각이 있느냐고요. 저는 눈물만 안 흘렸을 뿐이지 이미 마음속에서는 폭풍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부부는 지금 신혼여행 중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랬기에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만약 제 거절에 내 앞에 부부가 알았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다음날 공항으로 갈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남편분은 저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며 내일부터 이틀 동안만 같이 다니자고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한국인 부부의 선의를 선뜻 수락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이토록 선의를 베풀어준 한국인 부부 덕분에 다음 날부터 저는 캠핑카를 얻어 타고 타오포의 유명 관광지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무일푼이었던 저는 역시나 이 부부와 식사도 함께 했죠. 사실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뉴질랜드의 대자연 속으로 혼자 캠핑을 온 것인데 이렇게 함께 다니니 더욱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염치는 없었지만서도요. 그렇게 한국인 부부와 이틀을 같이 여행을 하고 헤어질 시간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 캠핑카를 얻어 타고 부부를 따라 오클랜드 시내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그동안 참았던 제 눈물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는 여행은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영양분이 됩니다. 나는 당신이 여행 스케줄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으면 해요. 내가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남은 일정 동안 좋은 경험과 추억을 더 쌓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라며 저에게 뉴질랜드 달러로 950달러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냥 주신 건 아니고요. 그 돈을 주면서 남편은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터키에 돌아가면 꼭 갚아야 해요. 모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엔 잃어버리지 말고 여행 잘하고 가세요. 라며 여행 경비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제 손에 쥐어주며 아쉬운 인사를 건네고 캠핑카를 몰며 떠났습니다. 한국인 부부가 캠핑촌을 떠나고 한참이 지나서도 저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고맙고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에 머릿속이 가득 찬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다고만 생각한 저 자신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고향인 터키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다 말씀드린 후 바로 한국인 부부에게 제가 받은 돈을 송금했습니다. 감사의 이메일과 함께요. 저는 여유가 된다면 다시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이번엔 여행으로서의 방문이 아닌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말이죠. 제가 이해 못하는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 이외의 다른 외국인에게도 공유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사연을 보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